목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비교적 드물지만은 알면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너무나 헤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경흉추 극간 점액낭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점액낭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수십 개가 존재를 하는데 몸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마치 기름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이 주머니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보면 자꾸 부딪히는 부위도 있을 거고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자꾸 마찰을 빚는 부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위들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쉽게 상처가 나거나 손상이 갈 텐데, 근데 이 점액낭이 그런 사이사이마다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좀 보호하는 그런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요 안에 가진 영양소들이 있어서 주변에 좀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점액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윤활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안에 마찰로 인해서 혹은 감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점액낭염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야기 드릴 경흉추 극간 점액낭염은요,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사이에서 발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점액낭이 부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면요, 고개를 좀 이렇게 장시간 들고 일을 하는 분들, 천장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생기기가 쉽고요. 또 하나 이런 자세로 일하는 분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약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은 이 목 귀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점액낭이 자극을 받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증은 약간 날카로운 느낌으로 나타나요. 약간 좀 욱신거리거나 시리거나 시큰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목의 정가운데 딱 이 부위예요. 이 부위에서부터 약간 넓게 퍼지는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 등으로 퍼지거나 어깨 쪽으로 타고 내려오거나 이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하고 그런 통증의 특징으로 감별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이런 게 의심이 될 때 진찰은 일단은 목을 한번 움직여보죠. 좌우로 움직일 때는 그다지 통증이 느껴지진 않는데,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 젖혔다 할 때 이 목 뒤에 한가운데서 약간 시큰한 느낌이 날 때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7번 경추가 고개를 숙였을 때 만져보면 가장 튀어나와 있는 첫 번째 뼈예요. 목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져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뼈가 대체적으로 한 7번 경추 정도가 되고요. 그 7번 경추 극돌기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흉추 1번 극돌기 사이를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보면은 시큰한 그런 통증들이 유발이 되는 걸로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MRI 같은 거를 찍어봐야지 알 수 있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생겨 있는 걸 보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극돌기관 점액낭이 경추에도 있지만 요추에도 있어요. 해서 허리 한 가운데가 허리를 뒤로 젖을 때 좀 시큰하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요, 알면은 의외로 상당히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깨동무에서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고극돌기 사이로 약침을 쏴주게 되는데요. 주로 주겸 약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주겸이 삼투압을 강하게 일으키면서 주변을 한번 강제로 순환을 시키면서 조금 더 빠른 회복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자주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약간 거북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일자목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수그린 자세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잘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경추를 좀 교정을 해서 틀어진 극돌기를 좀 정렬을 해주면 그런 마찰들을 훨씬 더 감소를 시킬 수가 있죠. 일상생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새 사람들은 뒷목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스마트폰 맨날 보고 댕기죠. 컴퓨터 할 때 이렇게 수그리고 하죠. 뭐 운전할 때도 딱 피고 하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수그러진 자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평소에 내가 좀 뒷목이 결리는 편이다 하는 분들한테 제가 운동을 하나만 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등을 좀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자, 턱을 앞으로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에 턱을 최대한 당겨 보시고요. 턱을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뒤로 최대한 넘겨줍니다. 쭉 넘길 수 있는 만큼 넘겨주시고 다시 원위치. 원위치 할 때도 턱이 당겨진 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턱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고 다시 턱을 최대한 당겨주시고요. 당긴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뒤로 쭉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원위치 할 때는 턱이 당겨진 자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운동을 좀 평소에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목이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분들이 이 운동만으로도 좀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교정되는 효과도 있고요. 목의 피로를 좀 많이 감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분들은 보조 장치를 이용을 해서 좀 어깨를 좀 펴고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뒷목 아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모니터를 낮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작업 환경이 고개를 수그린 채로 계속 있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잘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니터를 좀 높여서 보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모니터 하단 정도가 내 눈높이 정도게 그렇게 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러면은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약간 위로 쳐다보기 때문에 이 목이 결리는 거를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베개도 높이가 너무 높은 베개를 베지 않는 게 좋아요. 요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손베개들 보면은 두툼하기 때문에 그런 베개를 베고 누우면은 고개를 계속 자면서도 수그리고 있는 자세를 하게 되는데 베개가 좀 낮은 베개 그리고 목 쪽이 약간 두툼해서 목을 좀 받쳐주는 종류의 베개를 베는 게 목 건강에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뒷목이 자주 결린다 싶으면은 이렇게 예방적인 조치도 좀 잘 해주시고요. 자세도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고요. 침 맞으면은 또 금방 좋아지는데 금방 좋아졌다가 또 금방 아프고 이 자세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재발이 되니까 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통증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